손매남 박사의 뇌 정신 건강.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 교수이시고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신 손매남 목사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평안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도 날이 참 빨라요. 벌써 네. 반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제 그 같은데. 예, 보름이 지나갔어요. 1월 1일 날 인사를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예, 반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하는 건 뇌 정신 건강인데요.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뇌를 창조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뇌를 통해서 우리 정신을 창조하시고 건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시는데 우리 피조물들이 이 뇌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좀 하나님을 더 마음껏 잘 섬기고 또 이웃을 잘 섬기고 이런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주제를 보니까요. 애착 형성의 뇌라고 돼 있어요. 네. 애착 형성이라는 말부터 좀 풀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한다면은 어머니의 사랑의 관계가 네. 아이에게 아주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예. 시골에서도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떠날 날이 없었잖아요. 네. 애를 낳더라도 옛날에는 뭐 산부인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품속에서 어머니 가슴 속에 자랐는데 요즘 와서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게 되면 어디서 낳아요? 병원에서 낳잖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낳게 되면은 요즘 제가 그 병원 가서 보니까 아이들 면회 가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병원에서도요. 네. 예, 이제 그런 것이 바로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이제 하나의 관계를 깨어놓는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현 사회에서는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래전도 심리학자들이 다 발견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의 그 발달, 우리 정서 발달, 신체적 발달은 뿐만 아니라 정서 발달도 다 이 애착 형성하고 문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감신경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인관계에 아주 초석이 된다. 그런데 이 공감도 어디서 나오느냐? 어머니가 애착 형성을 할 때 아이하고 공감을 잘 했느냐, 안 했느냐? 단절을 끊었느냐 안 했느냐 거기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 애착 형성은 우리 사회인으로서의 하나의 지침들이 될 수 있는 아주 초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착 형성이라는 말을 좀 쉽게 풀어보면 그 사랑으로 묶여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랑으로 네, 단단하게 묶여 있을 때에 우리의 사회적인 뇌가 발달된다. 그렇죠. 그래서 애착 형성이 잘 돼야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존감도 높고요. 어떤 마음의 평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애착 형성이 안 되면 이제 성장해서 계속 사춘기라든가 또 결혼해서 사회적 관계 형성하는 데까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애정 결핍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애착 형성하고 그렇습니다. 반대겠네요. 예. 반대. 그래서 이제 다음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만은 모성 관심하고 모성 박탈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제 모성을 박탈할 때는 어떻게 되냐. 또 모성 관심이죠. 애착 형성은 하나의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 안 예. 받았느냐. 예. 그리고 엄마 사랑을 전혀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변화가 되냐. 이런 것도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또 하나가 그 애착 형성에 좀 반대되는 것이 어릴 때 학대 경험이 있잖아요. 네. 어린 아이들이 네. 학대 경험을 한다든지 또는 부모님이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를 좀 떨어뜨려 놓는다든지 좀 네. 방임했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울증 상담을 자녀들 이렇게 해서 보면요. 떨어진 아이하고 부모가 떨어졌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갖다가 연년생을 낳았다든가 자기가 도무지 키울 수가 없으니까 네. 친정에다가 아이를 갖다 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어머니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고자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다니는
일본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 왔었는데 보니까 우울증 걸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어렸을 때 아기를 분리를 시켜놨다고 그래요. 분리. 그래서 친정에다가 나가지고 학교 갈 무렵에 데려왔다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것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때는 뭐 그것이 우울증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도 없었고 누가 자기들에게 우울증이라는 말은 사용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다가 하여튼 너무 힘들게 이 아이를 키웠는데 어떻게 외국 가면 좋을까 하고 외국으로 보냈는데 결국 우울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가 분리시켜놨다는 거 그것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뇌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거군요. 이제 어릴 때 이제 학대를 당했다든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말로 하면 애정결핍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이럴 때 뭐 학대, 방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놔두는 거죠. 이랬을 때 뇌는요 전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대상의 앞쪽 대상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전조두 피질의 기능 이런 데가 기능도 문제가 되고요. 또 감정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의 센터라고 하는 그 편도체 기능도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사랑을 충분하게 받아줘야 뇌 건강에 뇌 발달에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서 나중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다 뇌가 이제 그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밀린 숙제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밀린 숙제. 예, 어릴 때에 풀어줘야 되는 숙제를 못하면 언젠가는 그 숙제를 커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예를 들어 주셨던 그 학생도 마찬가지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이제 공부하러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보면은 우리 아이가 천재였다고 그래요. 네. 서너 살 때. 그런데 엄마가 늘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애기 그 아이는요. 그 움직이면서 뭐 아무데나 손을 잡으면서 그러면서 성장하거든요. 그 애가 성경책이 뭔지 알겠어요? 성경책을 많이 찢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찢었다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때리고 그러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을 너 때렸냐? 그러니까 3살씩 버릇이 80살까지 간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때리고 이제 가혹하게 대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때리는 것이 진정한 그 교육 방법이 아니거든요. 아이 때리는 거는 아이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를 노엽게 했다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사회적인 뇌 발달에 문제를 주고요. 앞으로 청소년기라든가 아니면 커서는 어른이 돼서도 이제 문제를 다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은 당연히 움직이는 존재다. 가만히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아기는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막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다 해서 막 문제를 그 아이의 문제라고 생겨가지고 막 방에 들어가서 막 때리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이런 게 있었어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한 4-5살 먹은 아이가 남자아이가 자기 꼬치를 내밀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제 구역 예배 드리는데. 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화가 막 버쩍 났죠. 창피하긴 하셨겠죠.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애기를 그냥 데리고 가서 막 때는 거예요. 네. 그 구역 식구들도 다 있는데 그 애가 이제 그런 아이가 상담이 들어온 경우가 있거든요. 절대 때리면 거기 지금 아이가 반복된 행동을 계속했다. 그거는요 이미 강박증이 와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들 어머니 계시면요. 아이가 지금 이걸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미 강박증에 와 있는 겁니다. 때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치료의 길을 그렇죠. 엄마의 사랑이 이제 문제예요. 네. 그럴 때는 두 분 다 상담을 같이 받아줘야 됩니다. 엄마의 상담이 없이는 이 아이는 치료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반복된 행동을 했을 때는요. 결국 전문 상담을 꼭 받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애착 형성의 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애착 형성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의 문제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는요
잘못이 뭔지 모르고 자라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 애착 형성, 즉 사회적 뇌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 교수이시고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신 손매남 목사님과 함께했고요. 무료 전화는 884-7590번이고요.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